그 최상병 해병대 문제 나온 김에 세 번째 이슈도 같이 그냥 사설을 좀 보고 갈 텐데요. 뭐냐면 최상병 특검 문제입니다. 어저께 경북 경찰청에서 그 임성근 사단장 혐의 없다고 완전히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면죄부를 직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동아일보가 경북 경찰청의 발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설을 이번에 내보냈습니다. 뭐냐면 가슴 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라는 건 아니다. 논란만 키운 경찰. 어이가 없죠. 임성근이가 가슴 장화 어제 보여드렸죠? 이렇게 장화 신고 이렇게 옷 있잖아요. 이렇게 조끼같이 크게 입는 거. 물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이거 입으라는 게 물에 들어가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입고 밖에서 뭐 수색하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동아일보가 볼 때 어제 있었던 경북 경찰청의 이 발표는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어제 경북 경찰청이 발표를 했지요.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정해서 경찰에 넘겼다. 근데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국방부에서는 2명만 넘겼거든요. 근데 경찰청에서는요, 이 중에서 6명을 검토를 넘겨버렸지요. 임 전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관들과 화상회의에서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의 언급한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경찰은 가슴 장화 신으라는 게 꼭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임 대대장, 11대장이죠. 그 사람이 수송수색으로 하라는 걸로 오인 될 수 있는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여단장의 불명확한 설명과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 대박입니다. 전 이게 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특히 그 전까지는 사단장하고 여단장까지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찰에서는요, 대대장과 그 사단장 바로 밑에가 여단장 아닙니까? 여단장까지 넣어버린 거거든. 여단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여단장이 뭐 입장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조만간 이 여단장도 입장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황당하지요. 여단장이 사단장 지시를 대대장한테 전달한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단장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사단장은 지시한 적이 없는데 여단장이 제대로 전달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 소홀. 그래서 여단장하고 수순수색 하라고 잘못된 지시한 대대장들만 지금 처벌한다는 거거든. 조만간 여단장도 입을 열 거다. 아직은 입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 열받지.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어. 왜? 여단장하고 사단장은 빠졌거든요. 둘 다. 근데 요번에 경북은 여단장까지 넣어버린 거거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여단장을 송치한 논리가 사단장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겼어야 했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든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나야 한다. 그것이 최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이고 외압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다. 야, 이거 대단한 게 동아일보가 지금 그 어제 나왔던 경북 경찰청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적극적으로 말은 안 나오지만 이래서 특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 내용만 봐더라도 지금
이 임성근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했는데 결국 임성근 문제는 공수처건 아니면 최상병 특검이건 이걸 통해서 다시 수사해야 돼. 그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북 경찰청의 이 발표 때문에 더 특검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한국일보가 오늘 사설을 썼는데 어떤 사설이냐? 사실 요번에 뭐 최상병 특검 통과됐지만 윤석열이 거부했죠. 그러면 또 재의결 해야 되는데 재의결 했을 때 8표가 필요해요. 8표. 근데 8표가 과연 지금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8표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없으면은 또 끝나는 거거든요. 또 끝나면 정청래 위원장은 우리 팀은 또 특검 발의하겠다 그러고 있어. 무한 루프 해야지. 당연한 거야. 근데 한국일보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견된 거부권 무한 반복 않으려면 특검 추천권 절충하라 이러고 있어요. 절충. 특검법 윤석열 발의하고 윤석열 거부하고 재의결하고 부결되는 이런 무한 도돌이표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공수처가 뭐라고 했냐면 경찰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 라고 이번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나? 경찰이 임성근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같이 문제가 없네 그런 게 아니고 경찰은 경찰이고 공수처는 수사할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문제는 8석이 필요한데 한국일보는 이거 실제로 특검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거죠. 어떻게 양보하냐? 현재 특검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3자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두 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3자 특검 하자는 거예요. 3자 특검 추천하자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실 지난번 특검 때는요. 특검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변호사 협회장이 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근데 이걸 거부하면서 요번에 더 강화해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한국일보 말처럼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지 말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하게 하자 하면은 이게 사실 지난번에 거부됐던 그 특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은 통과되기가 쉬울까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일부는 좀 더 객관적이네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특검 중에서 최악의 특검이 언제였냐면 이명박 특검이었죠. 그때 이명박 특검이 누구였냐면 정호영이었어요. 정호영. 이 개새끼. 근데 그 당시에 정호영을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이용은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이용은 대법원장이 정호영을 추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장으로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대법원장이 이 당시에 이용훈과 이응복을 추천하면서도 앞으로는 대법원장한테 맡기지 마라 이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특검이 수사를 했어. 수사해가지고 수사한 사람들을 기소해가지고 재판 넘겼어요. 그럼 재판 넘긴 거는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판단할 건데. 그럼 결국 뭡니까? 사법부에서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고 그 수사 넘어온 거를 사법부가 재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삼권이 분리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입법부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라든가 사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라고. 사법부가 왜 들어와? 그럼 대한변호사협회는요?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왜냐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뭔데? 아, 대한변협이 무슨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까? 뭐 지들끼리는 엄청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언제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했어? 변호사들끼리 지들끼리 모아가지고 회장을 뽑는 건데 그 회장한테 이런 권한을 왜 줍니까? 난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이 당시에 이용훈이 추천한 정호영, 이용북 두 사람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를 뽑았냐면 정호영을 뽑았죠. 정호영이 어떤 수사했습니까?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의혹, 도곡동, 다스, 상암 DMC, 검찰 피의자 회유 협박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0일간 수사했어. 40일간 수사하는데 40일간 수사하면서 이명박 딱 한 번 불러갖고 뭐 했습니까? 그냥 설렁탕 한 그릇 처먹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 털어줬어요. 특검 120억 다스 비자금 무마 의혹, 응? 정호영 특검 수사 결과 이명박 당선자 무혐의 그냥 다 털어줬다고요. 성과가 나온 게 없어. 오히려 최근에 특검이 성과를 가장 크게 낸 거는요 두 번이에요. 역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특검 갑자기 그러는데 과거에 대한변협이 추천하거나 아니면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들 있죠. 제대로 성과 나온 적 없습니다. 성과 나온 적 없어. 특검이 가장 크게 성과 낸 거는요 언제였냐면 박영수 특검 때죠. 그때 추천 누가 한 겁니까? 야당이 한 거예요. 야당이. 야3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당이 조승식과 박영수를 추천해가지고 박근혜가 박영수를 임명해갖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때 누가 성과 낸 겁니까? 야당이 추천한 거거든. 또 뭐 있어요? 드루킹.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특검이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성과를 낸 특검이에요. 그렇잖아요. 김경수를 잡아넣었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때 추천 누가 했어요? 야3당. 한국당에서 허익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임정혁. 민주당은 여당이어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거부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난 이때 좀 내가 이상한 게 있어. 한국당이 허익범을 했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임정혁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까? 한국당에서 추천한 허익범을 했거든. 나는 이게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병이죠. 뭐냐면 우리는 당당하게 한국당이 하는 거 받겠다. 그거 아니잖아. 꼭 그럴 필요 없는데. 응?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허익범을 추천 누가 한 거냐면 한국당이 한 거예요. 한국당이요. 차라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추천한 사람 받았으면요 아마 또 달아질 수도 있어. 근데 굳이 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을 왜 받았을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은 추천하더라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받았죠. 굳이.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이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아, 우리는 뭐 떳떳해. 상관없어. 우리는 뭐 문제 없어. 그런 진보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인데 그런 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좀 더 진보도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허익범 받는 바람에 그 파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고 이 새끼가 별건 수사 하다가 노회찬 죽인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김경수 구속되고 진짜 어이가 없죠. 물론 얘네들은 말하겠지. 아니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허위범 수사라든가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요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선 근본적으로 이 특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받았어도 굳이 한국당이 임명한 허위범을 임명했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 입장인 거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난 시간을 봤을 때 우리 진보 쪽에서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성공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특검 나와갖고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어떻게 됩니까? 야당이 추천을 해야죠. 갑자기 무슨 대법원장이야. 갑자기 무슨 대한변협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전 그래서 한국교가 말한 것처럼 제3자 뭐 중립을 지키는 사람,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아, 당연히 야당이 하는 거지, 특검을. 특검은 당연히 여당에 대해서 특검하는 건데, 여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걸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 해야지 정확한 거지. 그러면 지들이 원하는 사람 한다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특검해갖고 결과가 나와야지 야당이 수긍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이 표를 안 주면은 어차피 부결 아니냐, 그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지금 여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진짜로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 주자들이 싸우는 거 보면요, 예전에 친박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이 나왔는데, 사설 내용이 동아일보가 막 눈물을 흘려. 제발 그러지 좀 말어. 이러다가 다 죽어. 제발 그러지 좀 말어. 지금 그런 분위기야, 지금. 사과 뜻 아냐. 인간이 돼야. 여사 문제 공방으로 끝난 여토론. 한번 내용 볼까요? 어저께 그 TV 토론 있었는데요. 나경원이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한테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이 명백한데 한 후보가 소통을 단절했다. 윤상현이 세게 말했어요. 아는 형수님이 5번 문자를 보냈으면 아무리 공적으로 따져도 답을 드리겠다. 정치가 뭐냐? 인간 자체가 돼야 한다. 막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살벌합니다. 한동훈 측에서는 어디 누가 준다 보자 막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동아일보가 하는 걱정이에요. 뭐냐? 총선 참패 뒤 석 달여 만에 열리는 여당 전대지만 당의 쇄신 방향이나 비전을 둘러싼 경쟁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자 공방에 이어 여사 문자 논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다. 당내에선 자해적 행태, 친박 비박 싸움보다 더하다. 이러다 당이 깨질 것 등 우려와 한탄이 나오지만 갈등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주가량 남은 전대 기간 이런 식의 내전만 벌여서는 누가 대표가 되든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정말 당이 거의 쪼개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아마 이대로는요, 한동훈이 만약 된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된다고 해서 문제가 그냥 잘 봉합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혼란이 올 건데, 저는 이런 국힘당의 이런 내분을 민주당이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면 특검 통과 제의를 내갖고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안 되면 또 하면 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안 돼? 안 되면 또 하겠다.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더 추가해갖고 또 하면 됩니다.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재의결 안 될 거를 무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무소화할 필요가 없어. 저는 굳이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7월 19일 날이 최상병 일주기 아닙니까? 일주기 맞춰갖고 재의결 해라. 안 되면 또 하면 되죠, 뭘. 근데 누구는 그래. 한국일보처럼 그럼 무한 반복 아니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 외압 관련돼갖고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론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정말 국힘당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이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특검 거부한다? 그럼
계속 하는 거야. 하면 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꿔갖고 변협이라든가 대법원장한테 주자? 아, 그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뭐가 옳다고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좀 타협해가지고 3자 대법원장 또 대한변협이 추천하게 해서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좀 설득을 해가지고 8월 넘어서 국힘당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8월 넘어서 분위기 만들어갖고 통과시키자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특검 제대로 임명 안 해가지고 털어주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인 사람들은 그거 반대하고 오히려 그냥 원칙적으로 이번에 국회 재의결 할 거니까 일주기 할 때 재의결하고 이거 안 되면 다시 또 발의해가지고 또 밀어붙이자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지는. 하여간 중요한 거 친한문 특검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 특검 통해 가지고 탄핵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장 지금 해야 돼 그게 있지만 지금 아니더라도 특검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지금 안 되면은 정권 바뀐 다음에 하면 되지 뭘. 윤석열은 반드시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